안녕하십니까. 박세준의 기업 보객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지난 한 주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IT 이슈를 꼽자면 바로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의 GOS 사태입니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저 삼성전자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제 스마트폰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고 이 탭도 S 시리즈,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도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GOS는 삼성이 개발한 게임 최적화 앱입니다. 근데 이 앱이 말이 최적화지 사실은 성능 제한 앱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광고에 따르면 역대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사실 GOS를 적용하면 2년 전에 출시한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더 나빴던 거죠. 원래 GOS는 스마트폰 CPU나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사양 게임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하실 때 스마트폰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삼성은 왜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놨을까요? 삼성이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발열을 잡기 위해서가 아닌가입니다. 네, 여러분 데스크톱 컴퓨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 선풍기 같은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돌아가는 거 말이죠. 이게 컴퓨터 내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냉각기입니다. 이제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CPU나 GPU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소형 컴퓨터인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사양 프로그램 돌리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죠.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 작은데 이 안에 냉각기를 넣을 공간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CPU 같은 핵심 부품에서는 발열 제한에도 좀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이게 삼성 갤럭시 S20이거든요. S20에 들어간 CPU, 스냅드래곤 865 같은 경우는 발열 제어가 잘 되기로 또 유명하죠. 하지만 CPU가 고도화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더 고성능의 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고성능 앱을 활용할수록 발열을 잡는 게 더 어려워지죠. 자, CPU에서 발열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발열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내부에다가 냉각제를 넣는 방법입니다. 성능의 손해를 덜 보는 대신에 냉각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스마트폰이 좀 커질 수 있고요. 혹은 또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냉각제는 비싸니까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삼성의 GOS처럼 고성능 앱의 활용 자체를 제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각기를 덜 써도 되니까 스마트폰이 커질 일도 없고 제조 단가도 줄어들죠. 물론 S22에는 냉각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각제를 충분히 넣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삼성전자가 GOS를 사용했겠죠. 문제는 S22가 플래그십, 그것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 가장 사양이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이게 100만 원이 넘습니다. 100만 원 넘는 최고 사양한 스마트폰인데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만 하죠. 성능 제한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년 전에 출시한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온 거죠. 갤럭시 S20이 출시됐을 때보다 성능이 조금 나쁘고, 아이폰으로 따지자면 2018년에 출시된 아이폰 X에도 약간 뒤집니다. 아이폰은 그렇다 쳐도 자사의 2년 전 제품인 갤럭시 S20보다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똑같이 GOS 성능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출시 당시 갤럭시 S20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S20도 GOS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성능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GOS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S22가 출시되면서 삼성전자 전 제품이 패치가 되면서 이제 GOS를 끌 수가 없게 됐습니다. S20에 쓰인 CPU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 CPU보다 성능은 낮은 대신 발열은 잘 잡아내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성능 제한이 필요하진 않았던 거죠. 네, 이 성능 제한 이야기는 스마트폰 성능 측정 프로그램 긱벤치의 개발진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갤럭시 S22가 당초 광고에서는 긱벤치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GOS를 사용하면 해당 성능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갤럭시 S22는 긱벤치에서 퇴출됐습니다. 차트에서도 재밌겠어요. 긱벤치 개발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 GOS 사용 이후 성능이 기존에 밝힌 성능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S10부터 S22까지 전 기기가 차트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최신 태블릿인 갤럭시 S8 탭도 영구 제명됐습니다. 긱벤치 영구 제명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사례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딱 드실 겁니다. 아니,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면서 그럼 게임만 안 하면 성능 제한에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결론만 보자면 아닙니다. 짜잔,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GOS를 뜯어봤습니다. 근데 GOS에 연동된 앱리스트가 쭉 나왔는데요. 총 만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만여 개 앱이 전부 GOS 영향을 받는다는 의혹을 받게 됐죠. 여기에는 여러분 자주 쓰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성능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월 4일 삼성전자의 2차 공지에 따르면 1만여 개의 앱 리스트는 설치된 앱이 게임인지 아닌지 이거 판별하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GOS 적용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소비자와 삼성전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긱벤치 개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도 GOS 성능 제한을 측정했다. 삼성이 왜 게임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삼성전자는 패치를 통해서 GOS를 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S22 등 최신 기기만 GOS를 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S20, 갤럭시 탭 S6는 아직은 끌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른 기기들도 GOS를 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소비자들은 이 사태가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랑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 배터리 게이트가 뭐냐면 2016년에 애플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도록 시스템 성능을 강제로 저하시킨 사건입니다. 이 당시 집단 소송으로 번져서 애플은 미국에서만 1억 1,300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어떤 업체입니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죠. 근데 이런 업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국내외 소비자들은 이번에 삼성의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IT 커뮤니티에서는요,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주주 한 명이 부회장에게, 한 부회장한테 GOS로 인한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대안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 부회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죄도 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했다. 제품이 많이 팔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사죄도 사실 없었다라는 게 이 IT 커뮤니티들의 주장이죠. 이게 소비자들은 이제부터 삼성폰은 고가 S 시리즈는 거른다, 보급형 A 시리즈만 사용하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소비자 신뢰 회복이 가능할까요? 박세준의 기업 보객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업, 또 다른 산업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